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어제 나타났던 시장 전반의 상승세 이후에 주요한 코인들은 조금 자리를 다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알트코인 단에서 선별적인 움직임들이 간혹 눈에 띄는 요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세 상승장이 아니라면 나는 어떤 코인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될까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코인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인사이트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금 금리 인하와 또 유동성 공급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그려냈습니다. 다우 지수는 0.27%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도 0.48%, 나스닥 지수까지 0.94% 상승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전날에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서 장기적인 금리 인하 기조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 점에 다소 실망감이 불러일으켜졌었죠. 하지만 하루 사이에 시장은 초점을 조금 달리한 모습입니다. 연내에는 그래도 인하가 2차례 정도는 진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 여기에 또 당장에는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라는 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졌다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장을 또 상승으로 이끈 건 엔비디아의 인텔 투자 소식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인텔과 칩 공동 개발에 나서겠다라고 밝힌 거였는데요. 이 소식의 영향으로 인텔의 주가는 22% 넘게, 엔비디아의 주가도 3% 넘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크립토 시장 안에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란히 최고치를 경신한 두 가지 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열어보시죠. 자, BNB 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1,000를 돌파해냈습니다. 이런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BNB 체인의 시장 가치가 크게 높아졌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월간 활성 주소 수가 기록적인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무려 5,190만 개에 도달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해낸 건데요. 이를 통해서 네트워크 수수료만 $1,320만 달러를 모으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거래 건수로 보더라도 레이어 1 네트워크 중에서 3위를 기록하면서요. 주요 블록체인 네트워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이낸스 창업자 창펑자오의 복귀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창펑자오는 BNB 트레저리 컴퍼니 설립 계획을 밝히면서 10억 달러의 자금을 마련해서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과연 자오의 행보에 따른 BNB 코인이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지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NB 코인뿐만 아니라 하이퍼 리퀴드도 시장 전반에 나타낸 상승세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지난 8월부터 비트맥스의 창업자인 아서 헤이즈는 이미 이 하이퍼 리퀴드의 상승 잠재력을 언급을 해왔던 바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될수록 거래소의 수익은 더욱더 증가를 할 것이고 탈중앙화 거래소인 하이퍼 리퀴드 또한 더욱더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었던 건데요.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라도 하듯이 하이퍼리퀴드 계속해서 가격 상승을 이뤄내 왔습니다. 현재 하이퍼리퀴드의 일일 거래량, 바이낸스와 봤을 때 조금의 격차가 있기는 하지만 시장 전반의 점유율을, 바이낸스의 점유율을 점차 좁혀가고 있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아서 헤이즈의 말처럼 이 하이퍼리퀴드가 더욱더 캐파를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가격도 레벨업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 하이퍼리퀴드의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그래도 조금은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괜찮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은 0.8%가량 상승하면서요. 11만 7천 달러대 위로 올라온 모습이죠. 과연 이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일단 시장의 중심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를 비트코인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더리움 0.05%
5%가량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4,600달러 잘 지켜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층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주말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XRP 조금 주춤주춤하는 모습이죠. 큰 폭의 하락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초록불을 띠고 있는 다른 코인 대비해서는 약간 아쉽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도 BNB 코인 사상 최고가 경신하더니 조금은 내려온 모습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솔라나가 1% 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주말까지 질주를 이어갈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금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죠. 그 안에서의 밈코인 단에서의 움직임은 조금 아쉽습니다. 도지코인, 시바이누 그리고 페페까지 급등세를 보이다가 약간은 내려가는 모습까지 나타난다라는 부분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시장 속으로 들어가서 더 자세한 얘기 나눠봐야겠죠. 전문가님의 의견 제대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저희 방송은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 하는 분들 있으시죠?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주말까지도 전문가님의 전략들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동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시그널 드림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환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이 시장에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내용들 제가 좀 쉽게 정리해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좋은 정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날인 만큼 전문가의 전략들 잘 파악을 하시면서 주말에 대한 대비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나간 얘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FOMC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지도 같이 한번 들어봐야겠죠. 금리 인하와 관련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금리가 25bp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이루어지긴 했는데 인하가 앞으로가 더욱더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FOMC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미국 금리 정책입니다. 금리는 이게 전 세계 금융시장의 핵심 기준이기 때문에 네. 코인 시장에도 역시 금리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금리 인하는 어쨌든 저희가 지금 다 예상했던 대로 지금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이게 동결이 되고 인하가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장에 어떻게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금리가 이게 동결이 된다는 거는 미국 연준이 현상을 좀 지켜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급격한 긴축도 아니고 완화도 아닌 중립적인 입장인데요. 이럴 때는 시장이 큰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단기 변동성만 좀 커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코인 시장은 이 뉴스에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금리 동결 시에는 비트코인 중심의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그런데 이제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금리 인하는 이 달러 가치 이제 하락과 시중 유동성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돈이 시중에 더 풀리면서 주식과 코인 쪽으로 자금이 좀 더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게 기간 자금이 들어와 있는 비트코인 ETF나 알트코인 시장에도 긍정적인 바람이 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 동결 시에는 이제 무리하게 우리가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비트코인 주요 지지선을 확인하면서 안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유리해 보이시고, 네. 반대로 금리 인하가 나오면은 그 자체가 강한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순환매도는 알트코인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다만 이제 결국에는 이 금리 인하가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장의 불안 우려 속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면은 무조건 상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ETF 자금 흐름이라든지
한다든지 네. 달러 지수까지 함께 체크하는 게 좀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네. 금리 동결은 관망하시되 금리 인하는 기회라고 요약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뭐 방송에서 이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금리 방향만 제대로 이해를 하시더라도 코인 시장의 큰 흐름을 읽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문의 주시면은 제가 ETF 작은 흐름이나 중요 코인 타점까지 함께 관리해드리면서 실제 투자 전략까지도 제가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소화를 해내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까지 짚어봤습니다. 동결이냐 인하냐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저울질을 해왔던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인하라는 결과가 나타났던 건데요. 인하가 나온다고 해서 결국에 무조건 상승이 나오는 건 또 아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기회가 왔다라고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기회를 어디에서 잡아볼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확실한 기회냐 아니면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되는 기회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장은 또 흘러가고 있는 와중에 전문가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지까지 다음 부분 통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기관들의 자금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TF라는 게 이제는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죠. 여기를 통해서 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을 텐데 ETF의 자금 흐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뭐 현물 가격도 주요한 자리는 잘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금들은 괜찮을까요? 일단은 두 번째로 제가 짚어드릴 내용들은 ETF 자금 흐름을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릴 텐데 네. 요즘 시장에서 기관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네. 코인 가격에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주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ETF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는 사실상 이 개인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기관급들이랑 이제 대형 투자 펀드 같은 큰손 자금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는 뜻인 거고요. ETF를 통해서 들어온 자금은 단타성보다는 장기 보유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유입이 늘어날수록 시장의 중장기 바닥이 단단해지는 효과가 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반대로 ETF 자금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면은 네. 단기적으로는 가격 조정에 압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단기적인 출입보다는 전체적인 누적 자금 흐름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이틀 이 유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한 달 단위로는 계속 플러스라고 하면 시장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투자 전략을 짜실 때는 단기 가격만 보지 마시고 ETF 자금 흐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금 유입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유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비트코인이 그 유출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알트코인들이 리스크 관리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국 비트코인 ETF는 단순한 이제 투자 상품이 아니라 기관 자금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창고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먼저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큰 그림을 좀 남들보다 좀 빠르게 읽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방에서도 제가 매일 그 ETF 자금 유입 유출 현황을 좀 체크해가지고 한눈에 조금 알기 쉽도록 제가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의 시장 안에서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물론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코인 투자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장기로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특히나 ETF의 자금 흐름을 잘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큰 손들도 중기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얘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ETF의 자금 흐름으로 우리가 판별을 할 수 있게 나타나는 거죠. ETF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게 이렇게나 중요하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으니까 항상 체크를 해보시면서 장기적인, 중기적인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혼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하려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드시겠죠.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다 찾아서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내가 혼자서는 아직 아무것도 못하는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한 어린이다라는 생각 드시면요. 정보방 안으로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는 주요한 얘기들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의 실시간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비트코인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지난 방송에서부터 계속해서 주요한 라인들을 전문가님께서 짚어와 주셨는데 정말 딱딱 맞아 떨어지는 맞습니다. 모습이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제가 매주 방송에서 이 자금이 몰려 있는 게 비트코인 이름을 말씀드리고 비트코인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다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이제 저번 주 방송에서 이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말씀드렸는데 이 115K 이 저항 구간이 뚫리면 118K까지 열려 있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주말간에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날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주말간에 이제 조정이 나오는 똑같은 패턴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기회를 좀 엿볼 수가 있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렸는데 상승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네. 이번 주도 제가 조금 좀 봐드릴 건데 이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지지 구간은 116.3K고요. 저항 구간은 117.8K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매수세가 들어와서 가격을 방어했던 자리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 여기를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매수세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를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114K까지 114.3K가 제일 중요한 지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117.8K인데 지금 한 세 번째 정도 터치를 지금 했더라고요. 네. 이쪽 같은 경우는 과거 매도 압력이 강하게 나온 자리라서 단순히 올라가기만 하면은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120K까지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호.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두 가지 전략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보셔야 되는 건 제가 아까 제일 중요하게 봤던 114K 그리고 117.8K 이 네모 이 박스권 안에서만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116.3K 지지가 확인이 되면은 분할 매수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짧게 반등을 노리시는 전략을 세우면 될 것 같고요. 117.8K 돌파 시에는 추가 상승 모멘텀 확인 후에 추세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박스권을 어느 방향으로 벗어나느냐에 따라서 하반기, 단기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방송에서 비트코인 이 흐름을 제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이게 단순한 지지나 저항 구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매수, 매도의 심리가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쵸.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매일 체크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방에서도 매일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큰 방향만 잡더라도 투자하실 때는 많은 도움 받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주요한 가격 라인들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태까지 전문가님께서 주말까지의 흐름을 정말 잘 파악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말 사이에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부분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김없이 주말에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그런데 또 지난 주말에는 시장의 분위기 심상치 않다, 이번에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이번에도 지금 비트코인을 조금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지금의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저항선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117.8K가 단기적인 저항선이다. 꼭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120K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하시면서 비트코인의 흐름부터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꼭 뒤따라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바로 도미넌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알트코인은 그래서 언제 올라가는데요? 여기에 가장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이겠죠. 자, 도미넌스가 잘 떨어지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떨까요, 지금은?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네. 여전히 57%라는 것 자금의 절반 이상이 비트코인에 지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게 좀 떨어져야 됩니다. 제가 네. 말씀드렸던 대로 알트코인들보다는 비트코인이 확실히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비트코인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상승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비트코인에 머무르면서 리스크를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보통 변동성이 크거나 불확실성이 클 때 조금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도미넌스 자체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알트코인으로 퍼지는 상황입니다. 보통 시장이 조금 안정되고 투자 심리가 좋을 때 알트코인 시즌이 열릴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제가 저번 방송에도 짚어드렸다시피 40% 구간대는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유의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결국 비트코인 도미넌스 57%인데 이거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강세하고 알트코인이 약세 구간에 좀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지표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어떤 자산에 무기를 두어야 할지,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도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여전히 신규로 유입되는 자금들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 점은 꼭 참고해 주시면서 포트폴리오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기에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알트코인들이 조금 살아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죠. 하지만 도미넌스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잘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시장 전체를 100이라고 본다면 57 정도를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지배력 아직까지도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0 정도로는 내려와야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알트 불장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아직은 조금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흐름을 더욱더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한 가격 라인들 짚어주셨던 거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더 자세한 전략들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도미넌스까지 살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이 조금은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이더리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더리움이 약간 시장에서 관심 밖으로 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이더리움 차트는 제가 처음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네요. 네. 일단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큰 그림을 본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은 최근에 비트코인 대비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좀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 바닥을 지켜냈던 구간이 4,210달러에서 4,500달러 이 박스권 구간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항 구간은 4,625달러에서 4,690달러 이 구간을 어떻게 뚫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동 평균선이 이제 21선을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약간 눌리고 있지만 장기선을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랑 똑같이 여전히 위쪽을 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 이제 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비트코인이랑 똑같이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상승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ETF 기대감이라든지 스테이킹 수요 등 모멘텀 수요가 여전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지지 구간만 잘 방어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주말간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이번 주는 사실 조금 조정을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말까지의 흐름 다시 한번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약간의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더리움까지 살펴봤고요. 또 전문가님께서는 지난 방송까지 계속해서 히든코인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현재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같이 한번 복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시죠. 자, 지난주 히든코인 아직까지도 괜찮은 자리에 있을까요? 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세 가지 근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맞아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레이어 2 섹터라고 말씀드렸고 아비트럼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높은 수수료와 느린 속도입니다. 네. 이 개선을 하는 이 재료가 들어있는 게 아비트럼이고요. 먼저 FOMC 때 시장이 좀 흔들림이 나왔는데 네. 결국에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매집량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지구간이 뚫린다라고 하면은 제가 뭐 과감하게 손절을 할 텐데 현재 보시다시피 양전을 했고 지지구간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4시간 봉으로도 이게 봤을 때 상승 모멘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조금 더 안정화되는 수준으로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가 기회를 엿볼 수가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이게 제가 뭐 방송에서도 그냥 이 종목 좋다, 이 종목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제가 종목방에서도 이렇게 다 체크를 해드립니다. 네. 제가 처음에 언급해드렸던 블라스트, 팬들 그리고 디센트럴랜드, 아비트럼까지 제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언제 사고 파는지 이런 거 타점까지도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남들이 사실 뭐 좋다는 종목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응하셔야 되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 받아가신다라고 하시면은 아래 링크로 문의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자세한 전략들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항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